자, 비진의 표시 보셨고, 그 다음 통정의 표시인데, 통정의 표시는 굉장히 좀 단순해요. 또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통정의 표시예요. 그래서 문제도 그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별한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자, 빚을 많이 졌어. 그래서 부동산 다 처분했는데 이 아파트 한 채만 지금 자기 명의로 돼 있어요. 그럼 빚쟁이들이 그냥 아파트 놔둘까요? 경매 들어올까요? 그러면 경매 들어오면 다 날려서 알거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친구나 주로 이제 부부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겠지. 서로 짜고 매매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이렇게 명의를 돌려놔야 자, 아파트라도 건질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매매는 지금 하긴 했지만 이 사람이 의사가 매도할 의사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매매 계약을 했고 이 사람도 진짜 살 생각이 없는 거지. 친구한테 그냥 맡아달라고 한 거지. 그럼 이 사람 매수 의사 없는 거죠. 근데 매매 계약을 했으니까 자, 양쪽 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인데 아까 비진의 표시는 이쪽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를 알면서 계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따라서 이제 몰랐거나 아니면 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쪽은 둘이 짜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짜고 했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하는 거예요? 통정 이렇게 짜고 합의가 됐다는 거지. 이 매매 계약은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진짜 가짜. 가짜. 그러니까 허위 표시라고 해요. 허위. 가짜. 줄여서 이걸 가장행위, 가장매매. 가짜로 한 행위, 가짜로 한 매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통정의 표시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럼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어쨌든 양쪽 다 보호할 필요는 없지. 여기도 불일치, 여기도 불일치 짜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건 뭐 상대방 알았냐 모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뭐가 된다. 무효가 돼요, 이것은. 그러면 이제 배운 거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그럼 무효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은 매매 계약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에 해줄 필요는 없겠죠. 근데 해줬죠. 그럼 나중에 야, 그 등기 말소해서 돌려달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 어? 할 수. 이것도 아주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 자, 가짜로 매매 계약 지금 한 거죠? 예. 이게 반사회적 행위인가요? 아닌가요? 어? 아니지. 반사회적 행위 이쪽에 있지. 이게 구별하지 않으면 이게 헷갈린다니까. 아주 자주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언뜻 봐서는 이런 거 하면 안 될 것 같아. 재산 빼돌리는 거니까. 근데 이 재산 빼돌리는 것이 사회질서 위반해서 빼돌린 게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의사와 표시가 불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짜고 산 거지. 구별하시라니까요. 구별만이 우리가 살 길이야. 그러면 무효지만 자, 이행을 할 필요는 없어. 이행했죠. 그럼 다시 달라고 할 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반사회적 행위만 없다니까요. 어? 아까 무효 취소 정리하셨잖아. 응? 모든 무효는 안 줘야 되는데 줬으면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걸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딱 하나만 안 된다니까. 하나만. 하나가 뭐야? 반사회적 행위. 이거 반사회적 행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유,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여기 들어가서 그런 거야. 이 짓 하면 안 되지. 이게 들어가니까. 그냥 이게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냐 아니냐만 따지면 되는데 여러분 생각이 자꾸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생각 싹 빼고 그냥 얘기한 것만 가지고 판단하시라고. 자, 무효인데 반사회적 행위 아니죠? 안 줘야 되는 줬죠? 그럼 당연히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야지. 이 사람이 진짜 판 거 아니잖아요. 만일에 여기서 빚이 다 해결됐다. 그럼 찾아와야지. 야, 친구야, 고생했다. 술 한잔 사주면서 이제 말소해줘야지. 이렇게 찾아와야지. 됐나요? 예. 아주 이것을 반사회적 행위하고 연결해가지고 문제 자주 내요. 이거 구별하지 않으면 계속 지금 제가 구별하라고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헷갈리는데 이런 걸 강조하지 않고 그냥 이것만 설명하게 되면 여러분은 아는 것처럼 가지만은 실제 시험에 나오게 되면 그냥 여지없이 다 틀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편하게 이걸 잡아줘야지. 자, 그래 봅시다. 뭐 통정의 표시 108조에 나와 있는데 조문 뭐 뻔한 얘기니까 자, 의의를 한번 읽어보시면
통정허위 표시란 상대방과 뭐해서 통정, 다른 말로 합의, 우리말로는 짜고 그 얘기예요. 짜고 허위 표시, 가짜의 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합의, 채권자 A의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그 얘기는 경매를 면하기 위해서 그 얘기죠. 채권자가 경매 들어올 것 같으니까 을과 짜고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한 것으로 가정해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 맞춰준 것을 말한다. 됐죠? 자, 77페이지 요건은 불건 없어요. 3번 효과를 봅니다. 자, 괄호 1번에 당사자 간의 효과. 동그라미 1번 얘들끼리예요. 짜고 한 놈들끼리. 자, 이건 뭐 누굴 보호하고 할 필요는 없으니까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무효가 돼요. 따라서 가장매매인 경우 무효니까 매도인은, 자, 판 사람은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허위 표시 자체가 곧 반사회지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연히죠. 반사회지서 행위는 이쪽에 있어요. 여기에. 지금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혀 다른 동네에 있다니까. 이런 거 뭐 안 읽어도 당연한 얘기가 돼줘야 돼요. 그래서 반사회지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니까 가장 매도인은, 즉 가짜로 판 사람은 이행 후에는 이전 등기 해줬다 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이나 소유권 회기에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해야지. 그럼 당연히 돌리라고 해야지. 됐죠? 예. 네. 자, 근데 문제가 이제 생겼어. 자, 쉽게 얘기해서 현실적으로는 얘 믿고 했겠어요? 못 믿고 했겠어요? 믿고. 그리고 가장 사실은 이제 부동산 관계에서는 이런 거지만 현실적으로 통정허위 표시 자주 일어나는 게 부부간에 뭐예요? 그렇죠. 이혼해버리지. 예? 남편이 막 사업하다가 좀 망할 것 같다 그러면 전부 다 아내 명의로 다 돌려놓고 이혼을 한다고. 진짜 가짜 짜고 서류상으로만 이혼하고 살기는 맨 같이 살고 놀러 다니고 그래. 빚은 안 갚고. 이런 게 다 통정허위 표시란 말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은 그럼 당연히 나중에 제가 돌려달라고 그러면 돌려줘야죠. 네, 발등을 밟은 거지. 자, 형한테 팔아서 넘겨버렸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얘 같은 애를 뭐라 한다고요? 제3자. 그럼 얘는 찾아와야 되는데 등기가 얘까지 갔으니까 얘한테 이 매매는 가짜니까 무효라고 하면서 돌려달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럴 때 얘가 선의일 경우 그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그래. 이쪽은 다 대항할 수 없다 들어. 선의 제3자에게는. 이쪽의 무효는 전부 다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 이쪽은. 이건 절대적이에요. 이건. 이건 상대적이에요. 이쪽은. 이해됐죠? 예. 그러니까 얘가 선의일 경우는 얘가 소유권 취득해버린다고. 예. 그러면 이제 둘 사이는 이제 얘는 찾아와야 되는데 못 찾아오는 거죠? 그럼 둘 사이 해결하는 거예요. 이제. 돈으로 달라고 하는. 왜냐면 어차피 팔았으니까 돈 받았을 거 아니야. 그거 자기한테 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한다든지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당사자 간의 효과는 정리했고 넘어가시면 78페이지 제3자에 대한 효과 해가지고, 자, 반가를 1번에서 제3자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제3자는 다 앞쪽에서 얘기했습니다. 허위 표시도 선의 제3자에 대해서는 또 말을 바꿔놨어요. 뭐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그럼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얘기는 선의 제3자에 대해서는 이 매매계약이 뭐처럼 취급된다? 유인것처럼 취급된다는 얘기가 되죠. 이게 유효가 돼야 얘가 소유권 취득하니까. 조금 이런 부분에서 약간씩 좀 제가 불만이 있는 건데, 이런 걸 설명하려면 그 앞에다가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는 뭘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를 써놓고 그걸 설명하고 나서 이걸 설명을 해줘야 이 얘기가 이렇게 바뀌어지는구나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런 얘기 없이 그냥 선의 제3자에게는 뭐다? 유효다 이래 보니까 또 헷갈리잖아. 이게 앞에서는 뭐라고 해놓고 유라고 해놓고 유라고 또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 설명은 책을 쓸 때도 아주 좀 생각하면서 써야 돼.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책을 쓰거나 강의를 하거나 제가 첫날 얘기했지만은 우리 입장에서 쓰면 안 된다니까. 우리야 어차피 어떻게 쓰든 뭔지 다 알지. 근데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첫날 얘기했어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법을 전공하신 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살짝만 바꿔놓으면 이렇게 또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이렇게 책에서도 설명해줘요. 그리고 그래야 저도 강의하는 저도 편한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다시 또 막 이제 이걸 또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동그라미 1번 허위 표시도 선의 제3자에 대해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드립다 싹 써놨으니까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통장허위 표시는 어쨌든 뭐지만 무효지만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는 뭘 못해? 대항하지 못하니까 얘가 기본적으로 선의일 때는 소유권 취득한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소유권 취득한다는 것은 이렇게 이전이 된다는 얘기니까 결국 이 계약이 유효가 돼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약이 유효로 취급이 된다 이런 의미라고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끝에 이제 그 얘기를 결론적으로 써놨어요. 자, 따라서 허위 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통정허위 표시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 놓고 이제 2번부터는 이제 제3자가 누구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걸 지금 구체적으로 볼 건 아니에요. 그냥 개념상으로만 제가 첫날도 얘기했지만 그냥 읽어보세요. 제3자란 당사자와 그 누구 이해이자 포괄승계인. 자, 포괄승계인 배우셨죠? 네, 거기도 써놨지만 누구? 상속인. 자, 얘한테 등기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얘가 팔질 않고 사망을 해가지고 상속이 됐다. 어쨌든 예명으로 등기됐으니까 이렇게 넘어오겠죠. 자, 이런 사람들은 제3자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런 애들을 우리가 포괄승계인이라고 그랬죠. 항상 포괄승계인은 그 전 사람하고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그랬어요. 됐죠? 그러니까 제3자를 얘기할 때는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즉 상속인이 아닌 사람 중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설명을. 됐어요? 예. 그 외자로서 자, 그 허위 표시에 의해서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상 뭘 맺어야 된다고요? 이해관계를 맺어야 된다. 자, 허위 표시를 통해서 지금 잘못된 등기지만 을명의로 등기가 됐죠? 이걸 토대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그 이해관계를 맺었다는 게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냥 쉽게 지금은 뭐 한 사람들 보시면 돼? 거래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물론 이제 거래한 사람들만 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는 거래가 매매만 이렇게 들어왔을 텐데 매매만 거래한 건 아니죠? 돈 빌려주고 여기다 저당권 설정한 것도 거래인가요? 거래지 이것도. 그러면 여기 저당권 설정한 사람도 제3자 해당되겠지. 그럼 이때는 소유권은 이쪽으로 되어 있지만 이 등기부에 지금 저당권과 붙어 있다는 얘기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찾아갈 때 저당권 등기가 붙어서 가느냐 그냥 이 저당권 등기 말소시켜서 가느냐 이 차이라고 얘기해. 소유권 등기가 이쪽으로 들어왔으면 이제 아예 소유권을 이쪽에서 찾아가냐 못 찾아가냐 이 문제지만 자, 거래가 꼭 매매에서 이전 등기한 것만 거래가 아니니까 이해되셨죠? 아예 돈 주고서 저당권 등기를 하거나 또 여기다 전세계약 해가지고 전세권 등기하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는 저당권 등기나 전세권 등기를 했으니까 소유권 등기는 여기 있겠지. 그럼 얘한테는 무조건 찾아갈 수 있으니까 그럼 소유권 찾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이 건물에는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저당권 전세권이 돼 있는 상태니까 자, 이게 이제 말소가 되냐 안 되냐 이 얘기를 따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럼 얘도 제3자니까 뭐라면 선이라면 이 사람의 저당권 등이나 전세권 등 말소할 수가 없이 그냥 이렇게 인수해가지고 이제 찾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해되죠? 예,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제3자 개념은 그 정도 잡으시고 쫙 내려오셔서 동그라미 7번 밑에 보세요.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 반가로 2번 제3자는 뭐기만 하면 돼요? 선이기만 하면 돼요. 거기는 과실, 무과실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것 아예 머릿속에 딱 잡으시라고. 제3자가 보호되려면 뭐기만 하면 된다. 선이, 무과실까지는 필요 없어요. 이거 아주 장난 많이 칩니다. 왜냐면 아까 비지 표시하고 헷갈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얘기하면 또 헷갈릴까 봐서 참 얘기하기가 조심스러워요.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잡혀졌는데 하나 또 턱 건드리면 와르 무너질 것 같아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계약 상대방, 당사자가 보호되려면 상대방은 선이기만 해서는 안 되고 뭐까지? 무과실까지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걸 떠나서 한 번 더 거래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제3자. 이 사람들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뭐기만 하는 거지 과실 무과실은 안 따져 있죠. 그건. 이렇게 딱 머릿속에 잡아두면 크게 헷갈릴 일은 없어요. 그래서 반가로 2번에 제3자는 선이 면족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에요. 즉 제3자는 선이라도 자 과실이 선이라면 과실이 있어도 뭐 된다? 보호된다. 그 얘기는 제3자는 선이라도 과실이 좀 있다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뭐 그런 구조 자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82페이지로 넘어가세요. 통정의 표시는 당사자에 대한 얘기하고 자 제3자에 대한 얘기로 해서 정리하시면 돼.